네. 아니 오늘 같은 날도 두 분이서 네. 커플룩처럼 안에 이렇게 파란색 셔츠를 입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원래 이렇게 좀 양쪽 파란색, 네. 가운데 붉은색. 아, 그럼 그래서 제가 이긴 정연 건가요? 아나운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저희들의 노력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시장도 좀 저처럼 양봉 장대 양봉으로 돌아섰으면 참 좋았을 그러니까요. 텐데 예. 오늘 장을 잘 마무리한다면 그래도 다음 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또 키가 커서 장대거든요. 한번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OX로 마감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하이브예요.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엔터주를 향해서 많이 차갑고 하이브는 더 차가운 상황이거든요. 이때를 기회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놓아드릴까요? 두 분에게 OX를 여쭤보겠습니다. 네, X 주셨습니다. 최 수장님, 하이브가 정말 뭐 한 달 새 갑자기 뷰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뷰하고 네. 그 내부적인 사정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이브를 본격적으로 본 게 원래 엔터주들의 그 영업이익의 연속성을 답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어떤 공연이라든지 어떤 인기도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밸류를 주기는 평상시 어렵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이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깊게 생각했던 게 일단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 관련해서 긍정적인 뭐 상황들을 좀 생각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번에 특히 이제 NFT 기술로 이렇게 되는 거였는데 위메이드발 악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뭐 전반적인 물론 코인과 관련된 얘기이긴 하겠습니다만 하이브도 뭐 이와 연동돼서 지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성장주 섹터에 대해서 또 지금 높은 밸류를 주기에도 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차트까지 무너진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지 하이브가 좋아진다라고 해서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좋아지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차트가 돌아선 다음에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네. 지금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하이브를 기회로 보자. 지금은 아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하나금융지주 확인해 볼게요. 금통위에서 또 한 번 시그널 나왔습니다. 금리 인상을 했지만 이것도 높은 거 아니다. 금리 인상 또 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금리 인상 압박이 대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은행주들이 오히려 좀 밀리더라고요. 이럴 때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금융주들의 전망 OX로 의견 주시죠. 네, O 주셨습니다. 팀장님 잠깐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눈을 감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금융지주 지금 포함한 뭐 은행주들의 경우에는 보니까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이 엄청 많이 주워 담고 있더라고요. 전망에 대해서 좋게 보시는지요? 뭐 전망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물가가 안정적인 상황이다라고 그러니까 예상치에 부합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되는 만큼 엄청 크게 이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그냥 이제 이전에 회복되었던 경기 회복 수준에 이제 조금 더 상회를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그저 그렇게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 폭이 또 어떤 식으로 결정될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텐데요. 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좋으나 최근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왔었고 또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은 또 빠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크게 달리 볼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낙폭이 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뭐 올해 미국 지표보다 조금 더 인상률이 좀 빠를 수가 있다. 인플레이션이 좀 더 빨리 잡아야겠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를 잡아야 하는 요소가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반영된 예상치를 조금 더 상회하는 결과가 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수익성으로도 마진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주는 조금 더 괜찮게 장기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주 더 장기적으로 보자. 이 가격에서 지금 시장 안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금융주에 대해서 두 분 모두 다 O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앞서 또 수급 파이터의 한미반도체가 나와버렸어요. 반도체 손부장 다시 주목받을까요? 오늘 한미반도체를 송도현 대표님은 픽했는데 두 분도 픽하실지 OX 의견 주시죠.
좋게 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반도체와 관련해서 소부장 쪽에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올해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잘 안 빠지는 게 1, 2, 3위입니다. 엔비디아가 3위 업체가 빠졌다고 1, 2 업체가 빠질 건 아니죠. 그리고 현재 지금 1, 2위 업체가 현재 지금 더 3위 업체와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부장 업체들의 주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원래 연초에 좀 많이 올라갑니다. 연초에 아무래도 대규모 이제 투자 계획들이 나오니까 여기에 따라서 소부장들이 좀 움직인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소부장 덧붙여서 하나 더 얘기해드린다면 2차전지 소재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밀릴 때 여러분들이 밀린다라고 하기보다는 밀릴 때 좀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해서 노리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팁을 주셨어요. 연초에 이제 투자 의견들, 투자 발표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이럴 때도 잘 이용해 보는 게 좋겠다. 한미반도체 포함해서 반도체 소부장, 2차전지 소재주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세 가지 종목이 아주 딱딱딱 들어맞으면서 일치가 되었고요. 그럼 빠르게 마감의 살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장 마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이럴 때도 내가 종목을 사도 되는 게 맞는가 의구심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다음 주에 이런 종목군을 한번 눈여겨보자. 핵심 포인트로 살펴볼게요.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내가 강자다. 그리고 왜 이 가격인가? 주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격이? 네네. 그럼 저평가 약간 이런 내용이네요. 아직까지도 더 해볼만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강자인데, 차영 소장님 강자세요? 그렇습니다. 저와 비슷한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사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한테는 약자이시던데요. 물론 정연아 아나운서한테 강자인 패널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약자이기 그렇습니까? 때문에 네. 그 부분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강자인 종목, 예. 그리고 이 가격이 이해가 안 되는 종목 두 가지입니다. 다음 주 이 종목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죠. 확인해 볼까요? DB하이텍과 삼성전기. 삼성전기의 지금 이 가격이 말이 안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아직까지도 지금 차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은 지금은 없으실 거라 합니다. 하지만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준을 봤을 때 지금의 상황의 가격은 조금 내가 왜 이 가격이지? 난 조금 더 높아야 될 텐데 라는 의구심을 조금 들게 해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삼성전기는 연간 매출액은 10조 정도로 거의 이제 지속되어 오고 앞으로도 그 정도가 예상치로 부합되어 있는데요. 영업이익률은 10% 정도의 부채 비율은 50% 안팎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배당을 현재 10%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향후에 20%까지도 늘린다고 하여서 어느 정도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제 성격을 지닌 종목 같은 경우는 상업 종목이 성장하고 있는 시기에 일단 보면은 PER이 지난 5년 중에 가장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MLCC 공장은 최대 가동 중에 있는 상태이고 전기차 시장 자체가 이제 성장함에 따라서 점유율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이익은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 MLCC 같은 쪽으로 봤을 때도 5종을 이제 개발 투자에 성공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에도 힘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패키지 기판 쪽에서는 투자 설비를 이번에 5,600억 정도로 증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 이렇게 급락 요소인 문제인 게 사실은 코로나 확산, 뭐 공급난 같은 거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그 때문에 이제 로봇, 자율주행, 뭐 인공지능 이런 IT 업종들이 훨씬 더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양날의 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금리 이슈 때문에 시장이 좀 조정을 맞은 것을 대비했을 때 보더라도 이런 시장 때문에 빠진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가를 제자리로 갖다 놓기에는 충분한 가능성이 보여지는데요. 각종 이런 폴더블, 가전, 뭐 반도체, 디지털 시티 등 필요한 성장 산업의 수요가 정말 많기 때문에 주가 위치를 다시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현재 수급은 연기금이나 투신 쪽에서 조금 주워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주가도 뒷받침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 부근 종가 기준에 담아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손절가는 조금 더 우리 시장의 하방의 폭을 그동안 이제 좀 키워왔기 때문에 17만 5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20만 원 이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기에 대해서 이 가격이 아직도 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목표 주가 20만 원, 손절가 17만 5천 원 제시해 주셨고요. 차윤 수장님이 강자인 건 알고 DBI텍이 강자인 것도 아는데 네. 원래 이렇게까지 높은 가격에서 접근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가 그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종목이 있고 네. 지금과 같은 약세장에서 강한 모멘텀을 갖고 출발하는 것은 또 나름대로 과감하게. 과감하게 편성하실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미국에서 많이 빠졌어요. 유일하게 올라간 게 있습니다. TSMC. 오. TSMC는 어제 주가가 올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의 상당히 그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D램과 뭐 메모리 반도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맞춤형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삼성전자도 파운드리에 진출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그런 미국 당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량용 반도체는 안 하겠다.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리는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돈 되는 걸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운드리 대표 주자인 DB하이텍 같은 경우 정말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소리 소문 없는 강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이익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운드리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뛰어들 정도면 삼성전자가 그래도 반도체 글로벌 1위인데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 그러면 야 위탁 생산하는 정도 뭐 이거는 뭐 조그만 회사들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와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DB하이텍에 있어서 모습들 지금 차트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이쁜 모습의 저런 우상향하는 차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이제 인식이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볼 게 아니라 DB하이텍에 대한 새로운 시각도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는가 과거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올라간 게 부담이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신고가로 갈 수 있습니다. 저런 종목들을 올라탈 때는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을 설정을 해놓으시고 손절 라인이 터치되지 않는 이상은 꾸준히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 주가 일단 10만 원 과감하게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8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0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8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DB하이텍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 기대가 되고 네. 참 이 회사가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원성이 좀 잦았던 게 왜 증설 안 해요? 왜 투자 안 해요? 그랬는데 지금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잘 되니까 우리가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없어라는 입장을 발표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증설이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식당 같은 데가 줄을 쓸 때 하고 줄을 쓴다고 해서 식당을 넓혔을 때 손님이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회사 입장에서 고민 안 했을 리 없죠. 회사 입장에서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동부그룹이 이제 돈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이거를 증설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 효과 대비 앞으로 계속해서 파운드리 시장이 넓어지겠는가? 지금은 오히려 판단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죠. 삼성이 이 시장에 들어오는데 만약에 DB하이텍이 이 시장에 지금 증설하겠다라고 해서 한참 지금 증설을 만약에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했으면 지금부터 증설이 들어갈 텐데 여기에 삼성이 들어오게 되면 DB하이텍은 좀 곤란해질 수 있죠. 차라리 지금 있는 규모의 경제라도 잘 운영한다라는 것을 볼 때 저는 경영진들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현재 DB하이텍의 주가를 더욱더 끌어올리는 요소가 되고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DB하이텍이고요. 고얼레드님께서 또 예시로 먹을 걸 드시네요, 차 소장님이라고. 예, 저는 뭐 비율을 주로 먹는 걸로 들기 때문에 네. 예, 좀 그게 여러분들에게 좀 더 다가오고 제 몸매와 맞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드님이 차윤 수장님을 정말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8시에 또 바쁘게 방송이 있다는 것까지도 전해주셨는데요. 차윤 소장님과 함께 또 우리 팀장님과 함께 마감에 살 종목 2가지 짚어드렸고요. 동시효과 구간 마지막으로만 접해드리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는 1.36%의 하락을, 코스닥은 1.21%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기운차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직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양시장 모두 간밤에 나스닥 급락 여파가 좀 크게 느껴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주의 악재도 오늘 지수단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921.52포인트를, 코스닥은 971.39포인트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 원달러 환율은 그래도 오르진 않았습니다. 오늘 0.04% 소폭 좀 내리면서 1,187원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